반갑습니다. TV 세라자대 오늘은 이야기하는 세라자대를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 오늘의 이제 제가 할 이야기는 중국의 4대 미인에 속하는 왕소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초창기에 앞에 이렇게 동북아 세 나라의 수뇌부 이야기 이래가지고 중국의 왕소군, 일본의 사카모토 료마 오료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이영대 부부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보냈는데, 제가 기계치인데다가 아주 미숙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한 걸 많이 삭제를 해버렸어요, 제 스스로. 그래, 그게 지금 복원을 못 시키고 참 너무 아쉬워서 좀 다시 이제 시작해보려 하는데, 이게 사카모토 료마, 그러니까 이영대 부부 이야기는 다행히 살아있어요. 맨 앞에 보면 앞부분 있는데, 사카모토 료마와 이제 왕소군 이야기는 조금 지어진 상태라서 제가 다시 말하자면 리셋을 할까 싶은데, 왕소군이 어느 나라, 중국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시왕의 14년 천하가 망하고, 진시황의 14년 천하가 망하고, 그 뒤에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한족의 나라, 한나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한나라 중에서도 전한에 속하는, 그 전한 후한이 있는데, 전한에 속하는데, 전한 후기에 몇 대까지는 제가 이제 황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원제 시절 이제 궁녀 있던 이제 여잔데, 그러니까 기원전 220년대 진시황 시대에, 그때 만리장성을 쌓고 도로를 만들어가 50보 간격으로 가로수를 심고 모든 도량을 통일하고 수레를 통일하고 아방궁을 짓고, 이 정도 되면 현대에 비가 초과학적인 그 말고는 그 문명이 그 당시는 저는 다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스스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천자가 사는 궁은 어떻겠어요? 이미 150년 전에, 원제보다 150년 전에 진시황이 아방궁을 지었는데, 그 150년의 그 풍경들은 아방궁보다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그 원제 임금은 이래 왕후 말고도, 왜 천자니까 난 하늘의 아들이니까 세상은 내 것이다. 그리고 궁에 있는 모든 건 내 것인데 그 중에 여자도 내 거다, 이거지. 그 비빈 말고도 궁에 넘쳐나는 게 여잔데, 그러면 그때 당시로 봐서는 왕하고 황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건 팔자를 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가, 당나라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 당나라의 그 척천무가 스스로 원해가 막 궁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들 욕심이 있어 자식을 궁으로 밀어 넣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궁에 비빈 말고도 궁녀들이 차고 넘쳤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 하나 있으면 내가 전에 하루 저녁 그러니까 수청을 들으라 하면 되는데, 어디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궁중화가 이제 우두머리가 모연수지 싶어요. 모연수인가 불러가지고 화첩을 만들어라 이래. 궁에 있는 여자들 화첩을 만들어라 이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화첩을 보고 이쁜 게 있으면 요거 괜찮구나 하면 부르면 어서방인가 어디서 그래 하는 게 다 있더라고요. 그게 부르면 자 거기 와가지고 이제 임금수청을 좀 팔자를 건치고 이래 하는데, 하루 이제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한나라 이전에, 진시황 이전에부터 북방 쪽으로는 이래 그게 춘추 전국 시대부터 북방으로 나는 데는 전부 다 이래 성이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곽이든 아니든, 왜 그러냐면 그 북방이 호족 오랑캐, 결국 그 북방 민족이 원나라라는 나라를 세워가 한때 중문천지를 호령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는 묻고, 그러니까 뭐랄까 길쌈도 하고 농사도 못 짓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사냥을 하고 이러니 사람들이 거치고 하니까 너무 무자비하니까 굉장히 이제 호적을 경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적 때문에 만리장성도 사고 다 사고 이랬는데 끝없이 골칫거린 거라. 그래서 이제 원제가 깨를 내기를 뭐 언제 있는데 그게 자꾸 찌적거리면 북방까지 올라가고 사암하고 하면 너무 소모가 크고 이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화친을 맺는 거라. 화친을 맺어 서로 이제 안 하기랑 화친을 맺기 위한 그 조건으로 그러니까 호나라에 그는 원래는 중국 본토에는 이제 황제라 칭하면 호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칭했냐면 대성을 하고 선우에 큰 데트를 하나 더 붙여 대성우라 이래 칭했는 그러니까 최고 우두머리 이름이 그 이름이 이제 호한야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초청하는 거라 원나라에 초청을 해가지고 참 늘어지게 상다리가 이제 휘어지도록 대접을 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놀란 거는 자기들은 그 땅이 척박하니까 길상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이러니까 막 궁에 있는 여자 비단도 있고 모명옷도 있고 이래하지만 대부분이 그 사냥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짧은 옷 입고 겨울에는 길게 막 그래 걸치고 그러자 하면 그 얼굴 꼴이 어땠겠어요. 그제? 그래 그 뭐 여자같이 보였겠. 그런데 여기 와가 보니까 비빈이 아니고 그래도 궁녀들도 처음부터 모명옷을 그 비단 옷을 입고 너무 이쁘거든. 그 이제 호한야가 이제 언제 보고 마누라가 하나 달라 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누라는 이제 저 그 호나라 말로 연지라 내가 연지가 필요하다 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연지를 하나 달라 이러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 달라 이라는 거라. 그러면 이제 원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요거 봐라 싶겠죠. 그냥 여자를 달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보통 왜 그러냐면 뭐 싸움하기 귀찮다고 저걸 이기면 싸움하면 내가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안 하고 화친을 맺으려면 내 좋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그쪽 편에서 그거를 딱 간파하고 있다면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 이제 까다로운 조건을 내놓는데 그래가 주로 인지를 원할 때는 왕의 딸을 달라. 아니 그러니까 황실의 공주를 달라. 왕의 딸을 달라. 안 그러면 비빈 중에 하나를 달라. 이래 하는데 그냥 여자를 하나 들을까. 이 웬일이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첩을 가져오래. 하첩을 보니까 정말 못난 여자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요건 주도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하첩을 보고 돌려보내고 이제 탁 조상상을 크게 차려놓고 왕소원을 부르는 거라. 너무 이쁜 거라. 아주 사기 눈 뜨고는 본 일이 없는 아름다운 여자인 거라. 왕소군은 그렇게 이제 중국 4대 미인에 속하는데 중원천지 역사가 몇천 년 되고 땅도 넓고 인종도 많은 그런 땅에서 왜 미인이 네 사람뿐이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왕소군이 중국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국민들이 없는 4대 미인에 속하는데 제일 처음에가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역사에서 배웠지. 오의 부차 월의 뭐 구천한 그 시대야. 그 시대의 서시. 그 다음에 그 이제 한나라의 왕소군. 그 다음에 당나라로 넘어가 6대 당 현종 때 양귀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기에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동탁하고 여포를 이간질시킨 여자 유비 초선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나라 초기에 항우의 여자였던 여치 그 여희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 그건 안 중요하지. 그런데 양귀비 서시 왕소군은 들면 세 사람 중에 들고 나머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중원천지 넓은 땅에 미인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달기 이렇게 어느 주왕시대 주왕의 그 어느 마지막 왕 주왕의 달기는 막 유명하죠. 달기하고 그 주나라 동주의 서주가 동주가 주나라의 유왕 때 포사 유명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악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뻐도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 중국 국민들한테 평가를 못 받고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이제 4대 미인으로 속한데 그 중에 이제 왕소군이 제일이 아닌가. 그 하첩을 그릴 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그건 중요 안 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닭이 있고 막 계란이 있고 닭이 있고 계란이 있고 이제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연수가 그림을 그리면 그 저는 두나가 다 어우러져 어떤 그러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막 잘 그려달라고 돈을 한 푼 줬겠지.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다 싶으니까 그 다음부터 안 주는 사람이 자기가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막 돈 받고 그림 요즘 말씀 뽀샵 해주는 거라. 그런데 이제 왕소의 차례가 딱 됐는데 그래서 설마 이게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서 당연히 막 수고비적으로 줄 줄 아는데 돈을 안 주거든. 그래 그림도 안 그리 헛기치면 아무리 이래 돈을 안 주니까 예 이제 아 네가 좀 예쁘다고 꼴값을 하는 모양인데 네가 얼마나 예쁜 게 내가 그려줄게 이러면서 정말 본체로 그렸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자가 하첩을 가져오라 해서 제일 못났다고 뽑은 게 보이겠네. 그래 됐는 거라. 그럼 이제 모연수는 당장 목 날라가고 황소우는 그때 17살인데 그래 이제 기원전 33년 북쪽 나라 이제 호나라라고 이 호한야를 딸 그러니까 어쨌든 궁녀로 있다가 왕의 마누라가 되어 가기는 가지만은 그 이역만리 부모 형제가 떨어지고 요즘 그지 병이 다 뻘각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겠어요. 그래 거기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들 하나 낳는 거라. 그럼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불쌍하거든. 자기 그 궁에 살던 궁녀들보다 비빈들이 더 못하고 밖 여자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그래 거칠고 옷도 그래 입고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살아온 보니까 자기 고향 곳에 가가지고 목화씨를 가져와가지고 열에 만점 열심히 목화를 키워 무명을 자사가지고 이래 목화를 키워가 이제 여자들도 배옷을 입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그래 되고 아들 낳아가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도 이쁜데 나라 백성들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추앙을 받았는 게라. 그걸 하다가 남자가 어차피 따라간 남자 나이가 많았으니까 남자가 죽고 이제 아들이 12살 됐는데 그 호나라 풍속 그러면 호나라가 아니고 이래 역사를 이래 중국 역사처럼 이래 보면 주로 중국에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여자들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데리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진시황 그 이야기에도 보면 진시황이 죽고 나서 저 아들이 나는 아버지 헌여자는 안 데리고 살겠다 이래가 매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오랑캐 중국 본토에서도 오랑캐를 부리는 그 호족 나라에서는 막 그러니까 인간의 양식이나 상식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사냥해가 먹고 살고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영하 사망률이 얼마나 높겠어 그지. 그러니까 종족 보존 종족 강화 말고는 어떤 개념이 없는 거라. 그래 왕송은 풍습이 그래가 아들하고 살아니까 죽고 싶었겠지. 그 중국은 그 당시 한족은 그 중국 본류인데 기원전 지금부터 기원전 한 200, 30년 2000한 200, 300년 전에 요순 임금시대 그때 창일인 사람이 글을 만들었다면 글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이나 규범을 활자해가 전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백과가 생기고 유교 문화가 생기고 온갖 문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이래 사는 왕소은이가 거기 떡가니까 아들하고 살으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기가 착해서 목도 매려고 시도해보고 물에 가서 빠져봐도 워낙 감시가 심하니까 결국 뜻대로 못하고 아들하고 살아가 거기서 또 딸을 하나 낳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왕소군이가 72에 죽었답니다. 72에 죽었다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는데 72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막 기구해가지고 남편하고 지 아들하고도 막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식까지 낳으면 그거 뭐 애달고 원망스러운 마음은 다 말을 못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의 나라고 내 자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 자자네 그러니까 국모로서 모후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그만 칭송하고 왕소군이가 살아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막 시집가가 대충 해봐야 한 55년 살았는데 60여 년은
한나라하고 중국 본토하고 이 호나라하고 싸움이 없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인 그 왕자한테도 서로 잘 지내라고. 그렇게 외간나라니까. 자기 처가도 되고 외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 그 기간 동안에는 싸움이 없었다는 거라. 그러자 이제 왕소군이 72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풀이 귀한 나라는 거라. 그러니까 겨울 여름 잠깐 겨울 사계절이 겨울 비슷하고 잠시 봄도 가을도 없이 잠시 여름한테 따스하고 이래 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어디서 맨 땅에서 풀난다 왜 안 나겠어요, 그지? 사막에도 보면 나무가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그만큼 귀했다는 거지. 그래 이제 왕소군이 죽고 나니까 그 서군의 무덤에는 봄에 풀이 나더라. 이걸 그냥 흙을 덮었는데 그 풀이 귀한 땅에서 그래서 그 무덤을 청총이라 이라고 왕소군을 청총의 주인이라 이라는데 오늘날까지 내몽골 자치구에 어디에 있다는데 저는 말만 들었지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 지금도 거기 그러니까 왕소군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겠지. 그 관광객이 떠나던답니다. 왕소군의 무덤에. 그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공화당 시절인가 언젠가 김종필 총리가 총리할 때 자기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하는 시로 출래 불사춘이나 이런 사자성어를 해. 그때 그 사자성어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봄도 봄 같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 출래 불사춘이. 이 말은 어디서 나왔나 하면 왕소군에서 비롯된 시인데 일설에서는 왕소군의 시라 이라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후대 한족보다 그 당나라 시대 그러고 몇백 년이 흘러간 6, 700년 흘러간 당나라 시대 동방규라는 시인이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전설이지. 이쁘고 착한 마음대로 착하고 이쁘게 살라 했는데 그 와이를 안 줬다고. 그래서 그 뒷돈 안 찝어준 거 그게 제가 내가 천하에 제일 이쁜 여자가 뭔 나이가 내가 호나라까지 가가 거기 가서도 맞아 그 남자 죽고 혼자 갑으로 살아 그럼 되는 지 아들하고 살아라고 거기서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그 맺힌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후대 당나라 신 동방규가 서군원 서군의 원한 이래가지고 지은 시가 이 시인데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 다 기억을 못하는데 호지무하초 출래 불사춘 그러니까 호나라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그 뒤에 구절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외우지를 못해 뜻은 알아요. 내 허리띠가 이렇게 헐렁해진 것은 내가 밥을 작게 먹어서가 아니고 고향 그리운 마음 살이 빠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지? 그래 왕소군이 살아있는 60년가량은 평화로웠다면 그러니까 한 인간의 노력에 따라 그 여자 남자를 떠나서 한 인간의 노력에 따라 세상이 평화로울 수도 있고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어요. 오직 솔직히 말해서 남편은 그 억지로 따라가가 정이 또 없었더라 해도 내가 난 자식이 왕이 돼가 있고 내가 그 여자 그 아들하고 그래가 자식까지 낳았다면 얼마나 지극정성을 했겠어요. 내 남편이자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가 계속된 거고 결국 평화도 전쟁도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된다 하지만은 결국 노력하면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